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신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규 종목. 네, 이게 얼마 만에 가지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신규 종목을 하고 싶어도 네, 뭐라 해야 되죠? 너무 폼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맞아요. 있는 거 따라가기도 벅차기 때문에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못 하는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기업인데 STRL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스털링은 라임 스털링밖에. 그쵸. 저희 축구 선수밖에 없는데 요즘 굉장히 주가로는 굉장히 핫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소개해도 되겠다 싶어서 나름 공부를 많이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분석을 한번 해드리고 네. 다음부터는 실적 분석까지 계속 이제 추가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스털링에 대해서 주가를 먼저 보면은 네, 이게 주봉인데 지금 아주 하늘을 뚫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굉장히 쭉쭉 가고 있는 기업이고 마켓캡은 굉장히 스몰캡이에요. 음, 이렇게 올라서 3빌리언이에요. 이렇게 올라서 3빌리언이고 그 다음에 매출은 이제 1.97빌리언. 그러니까 PSR로 따지면은 2도 안 되는 거죠. 1.5 정도 되네요. 네, 1.7 정도 되는데 1.7. 그래서 뭐 PSR로 보면은 당연히 이게 인프라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프라는 마진이 적기 때문에 네, PSR로 보면 안 되긴 하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요. 지금 PE 같은 경우는 포워드로 보면은 한 20 정도에 20, 위치해 네. 있습니다. 네, 20 정도로 돼 있고 이렇게 쭉쭉 한번 기업 연역을 보시면 되고 그래도 P가 있네요. PE가 있습니다. 네. 돈 은근 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EPS가 이제 쭉쭉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PFCF가 8.3. 음. 엄청나게 높네요.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리고 YOY로 지금 EPS는 50% 상승하고 있고 QOQ로도 굉장히 160% 상승하고 있는 엄청나게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CEO가 제가 항상 CEO 이야기에 굉장히 매료되는 게 있는데 네. 사실 제가 투자했던 기업들이 다 뭔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망하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기업들을 엄청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AMD. 그 거의 그 상패 직전이었죠. AMD는. 근데 리사수 CEO가 오고 나서 기업이 지금 인텔을 압도하는 기업이 됐고 그 다음에 엠페이즈. 엠페이즈 역시 솔라이츠에 밀려서 망해가는 기업이 지금은 솔라이츠를 압도하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 바드리 CEO가 오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도 그 조 쿠틸로라는 CEO가 2017년 2월에 왔거든요. 네, 이게 이제 연봉인데 네, 그 17년에 오자마자 기업이 이렇게 체제가 아예 싹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EO의 중요성은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솔라이츠가 300% 오를 때 엠페이즈는 1000% 올랐거든요. 네, 2019년에 이제 그 바드리 CEO가 바드리 CEO. 오고 나서 엄청나게 기업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AMD 마찬가지 리사수 CEO가 오고 나서 인텔이 80% 오를 때 5000%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얘네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 가나요? 5000% 지금 쭉쭉 달리고 있는데 네, 네. 네, 지금 저는 탑승하겠다. 아, 네. 네. 그리고 이게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네, 네. 그냥 기업 분석. 네, 기업 분석입니다. 내가 내 돈 쓰겠다. 네, 내 돈 쓴 거고요. 일단 그거를 이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일단 미국에서 그 고속도로 있죠. 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고속도로가 보통 그 연방 나라에서 네. 수주를 내잖아요. 사업 공고를.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건설을 들어가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마진이. 그래서 마진이 이게 한 2에서 4% 정도 되는 비즈니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2016년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마진도 이런 안 좋고. 프로젝트 하나 따면은 마진 뭐 2%에서 4% 가지고 먹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그 쿠틸로 CEO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이 사업 구조 다변화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 고속도로 하고 있는 거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몇 개를 떼가지고 매각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인프라 관련된 그 기업들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인수한 기업이 거의 6개가 넘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인수를 하고 있고 인수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마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이 마진으로 가겠다.
그 저희가 기업 분석하면서 많이 봤던 멘트들이네 사실. 맞아요.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인수하겠다. 그쵸. 근데 그걸 실제로 잘 해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게 이제 22년 기준이거든요. 네. 그 이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아주 맛돌입니다. 네, 이 사업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빌딩 솔루션, 트랜스포테이션이 아까 여기 고속도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렇네요. 이 트랜스포테이션 중에서도 고속도로는 또 이거보다 더 낮아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변화가 굉장히 잘 됐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맛돌이라고 했던 이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이게 뭐냐면 그 굉장히 그 고도화된 건설, 그러니까 고도화된 공장, 고도화 공장이라고 하죠. E가 저기 일렉트릭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력 인프라. 예, 전력 인프라 관련된 거고 고도화 공장을 짓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EV 그 전기차죠. EV 혹은 배터리, 태양광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그 메가 프로젝트를 짓는 거 그리고 리쇼어링 관련된 수요, 예, 리쇼어링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수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네, 데이터 이거는 센터 진짜 다른 기업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네, 시그널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스 관련된 그 창고, 웨어하우스. 예, 웨어하우스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커머스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최근에는 다 자동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일반 공장이 아니라 자동화 공장 혹은 전력화 공장 이런 것들을 짓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실 저는 물론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맛돌인데 이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네. 예.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보통 이제 그 로컬 펀딩이나 스테이트 펀딩,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수주를 하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걸 하는 겁니다. 뭐 고속도로 그리고 교량, 뭐 무슨 뭐 반포대교 이런 거죠. 예, 반표대교 이런 거 그리고 도로, 일반 도로 뭐 이런 것들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빌딩 솔루션. 그 일반 가정용 집을 지을 때 네. 이렇게 막 토대 시멘트 해가지고 토대 만들잖아요. 진짜 건설. 네, 진짜 건설. 집 건설. 네, 가정이랑 상업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그냥 일반 빌딩 솔루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네요. 맞습니다. 부동산 PF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파란색 쳐져 있는 게 얘네가 지금 주 메인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 예, 지역이고 제가 아직 기업 분석을 한 거지 엄청나게 깊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이 지역 하나하나 제가 또 다 와닿는 곳이 있겠죠. 뭐 왜 이 지역인가? 왜 저 지역은 없는가? 맞아요. 왜 로키 산맥 근처에서는 이 비즈니스가 일어나는가에 그쵸. 대한 이해는 아직은 없는 상태다. 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인프라스트럭처부터 가겠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거, 이 그 기업 IR 자료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있네요. 그 뭐냐 작업하기 굉장히 편리했죠. 아 언제 다 하나 이랬는데 얘네 거 그냥 가져왔어요. 이 소스는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IR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라지스트 그리고 하이스트 마진 가장 높은 마진을 갖고 있는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고속도로가 2에서 4%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번 분기 4분기 기준으로 17.5%입니다. 마진이. 건설인데도 굉장히 높네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 제너레이션 신세대, 그러니까 전력화 공장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커머스 웨어하우스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커스터머 아주 맛있습니다. 얘네 주 고객이 지금 현대, SK, 리비안, 메타, 아마존, 월마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 데이터 센터를 얘네가 짓는 거죠. 하이퍼스케일 기업들.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을 얘네가 지금 짓고 있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디맨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 그 비즈니스에서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 같네요. 아직 시작인 거라. 네, 이제 시작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분기 제가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인프라스트럭처 매출 3.5%, 영업이익은 1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1.6% 포인트 올라서 15%인데 이게 그 뭐냐 인프라 자체가 1분기에서 4분기에 계절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래서 2, 3분기에 굉장히 많고 1에서 4분기면은 아직 프로젝트가 이제 1분기 때 이제 많이 풀리고 2분기 때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는 힘드니까. 겨울에는 힘드니까 그래서 4분기는 계절적 다운이 된다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매출이 마이너스 12%그 YOY 기준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2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진은 역대 최고인 17%를 기록을 했고요. 백로그는 3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간단하게 보면은 24년, 25년에 걸쳐 수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시장 역시 이번 분기에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 당연히 지금 AI 기술에 필요한 용량 구축을 위해 경쟁을 하고 있죠. 수요는 너무 많은데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활동 남동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북동부 쪽에서는 소규모 상업 그리고 웨어하우스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이커머스 쪽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뭐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내용을 이걸 보다 보니까 블룸 에너지가 떠오릅니다. 그쵸. 블룸에너지도 이 친구들이 먼저 이제 지어줘야 그쵸. 블룸 에너지 인프라가 그 뒤에 깔리는 거거든요. 그쵸. 얘네가 이제 그 토지를 다 닦아놓고 토지도 닦아놓고 건물도 짓고. 그러니까 얘네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수록 블룸도 한번 기회를 볼 수 있는 시그널을 제가 이 기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블룸 매출의 이제 선행하는 지표죠. 네, 선행 지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블룸이 수주한다는 가정하에 그래도 뭐 업황 네, 따라가니까. 업황은 따라. 네. 그다음 두 번째 이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메인으로 투자했던 로직이었어요. 네. 뭐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관련된 건데 지금 운송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제가 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다리 같은 거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서의 고객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겠죠. 예, 뭐 텍사스, 유타, 뭐 아리조나 이런데 여러 가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빌, 이게 사실 제가 엄청나게 포커스를 했던 내용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빌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2011년 21월에 한 거긴 한데 그 IIJA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바이든 인프라 법안으로 알려진. 맞아요. 인프라 법안 1.2 트릴리언 달러고 그 원래 이 트랜스포테이션이 사실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미국 내에서 지금 얘네가 하고 싶은 게 공급망을 미국에 재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면 이 고속도로나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관련된 인프라가 잘 깔려야 돼요.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인프라가 60에서 70년대에 지어졌거든요. 이때 미국 인프라의 황금기였어요. 근데 이 뒤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가 바닥을 찍습니다. 예. 너무 대규모 집행이다 보니까 뭐 정부가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내용 연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프라에서 내용 연수가 이미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오바마 정부 때 먼저 이 인프라 법안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패스트 법안이라고. 이건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만 집중된 법안이에요. 근데 이것도 엄청 큰 거였는데 350빌리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훨씬 더 뛰어넘는 1.2 트릴리언 달러로 집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트랜스포테이션에 완전히 포커싱 되어 있는 거의 60% 가량이 이 운송 쪽에 집중이 돼 있다, 투자가.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얘네의 그 10K나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이 법안으로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아직 18%밖에 진행이 안 됐거든요. 네. 이 자금 집행이. 그래서 24에서 26년에 굉장히 많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지금 수요도 굉장히 많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패스트 법안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이 기업들의 주가도 한번 궁금해지네요. 뭐 어떻게 반응했을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이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 실적부터 벌써 좋아요. 매출 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57% 증가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매출 39%, 영업이익은 거의 100% 가량 증가를 했고 마진은 3% 포인트나 올라서 7%다. 그 다음에 백로그가 66%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네. 네, 이게 이 인프라 법안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 걸쳐서 강력한 수요와 마진 성장을 목격 중이다. 그 다음에 4분기에는 강력한 고속도로 수주를 4분기에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기 말에는 1.55빌리언의 항공 프로젝트. 지금 여기 보면 항공도 있거든요. 네. 여기 에어포트 있죠. 네, 항공 쪽도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데 항공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면 이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1분기 백로그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아직 이게 굉장히 많이 남았다. 그래서 올해 내내 항공 그리고 고속도로 분야의 지속적인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인프라 법안으로 인해서 22년 3분기부터 23년까지 계속되는 입찰 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낙찰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24에서 26년이 이제 피크다라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빌딩 솔루션입니다. 빌딩 솔루션은 사실 뭐 앞에 것들에 비해서 크게 투자 포인트는 없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그리고 캐펙스가 굉장히 덜 필요한 그런 비즈니스 세그먼트고요.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메인으로 하는 시장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댈러스 포트워스라고 이건 텍사스 쪽이에요. 텍사스 지역이고 그 다음에 휴스턴. 이 지역이 메인으로 지금 얘네가 이 빌딩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지역이고요. 네. 이 지역이 그래도 괜찮은 게 그 미국 평균 인구 성장 있잖아요. 네.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 주예요. 그래서 빌딩 솔루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만 하고 있고 최근에 인수도 이 빌딩 솔루션 쪽에서 인수가 꽤 많이 일어났거든요. 뭐 송배관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걸 지금 집스를 다 잡고 송배관까지 얘네가 연결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가정용, 상업용 건물이니까 송배관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네도 그 이번 인프라 법안에서 배관 교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네가 수주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이제 가정용이랑 상업용에 짓는 건데 그 정부가 드라이브 해가지고 배관을 교체하는 거는 뭔가 좀 공공 쪽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연관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26%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기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유기적 성장을 따로 발라내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차이가 있겠죠. 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주거용이 12% 그리고 상업용이 14% 증가를 했고 마진이 11.4% 꽤나 높죠 마진이. 네. 그 다음에 이제 4분기는 매출이 24% 증가했는데 주거용이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상업용은 마이너스 27%로 어느 정도 오프셋이 됐고 영업 마진은 35% 증가를 했다. 주거용이 아무래도 상업용보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믹스의 증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주거용 부족하고 상업용은 남아 도니까 그런 게 확실히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 코멘트 같은 경우도 주거용 시장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얘네가 하고 있는 댈러스 포트워스 그리고 휴스턴, 피닉스는 인구 증가 시장이기 때문에 국가 평균을 계속 뛰어넘고 있다. 그 다음에 23년 상업 시장에는 23년도 안 좋았는데 24년에는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사에서만 보던 게 진짜 이 기업 딱 실적에서도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인수한 PPG 이건 주거용 배수를 하는 애들이고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배관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도 잘 맞고 훌륭한 성장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마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인수 잘했다. 네, 얘네가 16년에 얘기했던 그 우리가 기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숫자로 찍히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도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이것보다 뭐 다 좋았는데 로우 캐펙스, 패스트 캐시 사이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얘네가 재무적으로도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의 그런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기업이 이제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부터 쭉쭉 인수를 한 건데 뭐 매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고속도로 비즈니스 관련된 거 로우 마진인 비즈니스는 매각을 했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수한 게 이게 조금 큰데 PPG를 인수를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마진 성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마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턴어라운드 기업의 정석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매크로도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 예, 우호적인 환경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이 스털링 인프라스트럭처 기업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제가 막 지난 실적 분석을 물론 다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23년 4분기부터 계속해서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다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1년 정도만 트래킹을 하면 대충 기업이 파악이 되죠. 네, 파악이 되거든요. 그때 좀 비중을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뭐 엔페이즈가 당연히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엔페이즈랑 그 다음에 이제 옥시덴탈, 페이브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엔페이즈가 50% 나머지가 25%씩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스털링이 한 5%에서 10% 정도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일단 사놓고 물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모두 물리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소액으로 조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다 보니 딱 처음에 정말 적절한 분량으로 잘 정리해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이 기업 분석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그렇죠. 진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안 봐. 그런 것도 있고 저희도 지쳐가지고 저희도 지치죠. 그래서 딱 정말 뭐랄까 적절한 그렇죠. 분량으로 해왔고 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분기마다 해가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 네. 네. 흥미로운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앞으로도 제가 지금 인프라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경쟁사 분석이거든요. 경쟁사들 주가가 엔페이지 솔라이드처럼 반대로 가면 좋은데 그럼 얘네가 해자가 있는 거니까. 그쵸. 경쟁사들 주가도 지금 미쳐 날뛰어요. 그 다 인프라 좋아요? 법안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발라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해자가 있는 기업이 뭔가. 맞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 쪽의 해자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인프라 기업을 볼 것 같아요. 그런 걸 소개시켜 주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다 보면 좋은 기업들은 여기 갖고 와서 지금 딱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실적 분석하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준비한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